세상을 울린 어릿광대 채플린. 아!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갑작스레 갈라졌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를 썼지만 쉰소리만 새어나왔어요. 관객들이 큰 소리로 웃어대며 어머니의 노래를 흉내냈어요. 어머니는 노래를 다 부르지 못하고 쫓기듯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지요. 무대 감독이 급하게 찰스를 불렀어요. 찰스! 내가 엄마 대신 노래를 불러라. 어서! 찰스는 얼떨결에 무대로 나갔어요. 5살짜리 꼬마 찰스는 많은 사람 앞에서 거침없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폴짝폴짝 춤도 추었어요.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찰스의 공연을 지켜보았어요. 자신감을 얻은 찰스는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흉내내어 노래를 불렀어요. 와, 대단한 재능을 가진 꼬마야!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동전을 던졌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다니던 찰스는 거뜬하게 공연을 마쳤어요. 하지만 이날의 무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무대가 되고 말았지요. 곱고 맑았던 목소리가 되돌아오지 않던 어머니는 끝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거든요. 찰스는 나중에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된 찰리 채플린의 원래 이름이에요. 찰리 채플린은 188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채플린의 아버지, 어머니는 재능 있는 가수였어요. 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형 시드니랑 셋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가수 일을 그만둔 뒤 채플린 가족은 가난하게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면 멋진 나들이 옷을 입히곤 했어요. 파란 벨벳 양복이 아주 잘 어울리네. 장갑도 잊지 말고 껴야지. 멋쟁이가 된 채플린과 형 시드니는 으스대며 거리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집안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채플린 가족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곤 했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침통한 얼굴로 채플린에게 말했어요. 친구 집에 가서 저녁을 얻어먹고 오렴. 네, 엄마가 바라는 대로 할게요. 채플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애처로운 눈으로 채플린을 보며 머리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채플린은 어머니를 혼자 두고 집을 나왔어요. 결국 채플린 가족은 빈민 보호소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가족은 서로 떨어져 지내다 정해진 날에만 만날 수 있었어요. 빈민 보호소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었어요. 며칠 사이 어머니는 몹시 늙고 말라 보였어요. 어머니는 두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레이스를 떠주고 돈을 벌었단다. 너희들 주려고 과자를 샀어. 어머니가 코코넛 과자 봉지를 내밀었어요. 채플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곧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얼마 뒤 세 식구는 다시 오붓하게 살게 되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려 요양소로 가야 했거든요. 채플린은 먹고 살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했어요. 신분팔이, 병원 심부름꾼, 이발소 청소 등 어떤 일도 가리지 않았어요. 거리를 떠돌면서 노래를 불러 돈을 벌기도 했어요. 그래도 채플린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바로 배우가 되는 거였지요. 채플린은 배우 중개소에 등록을 했어요. 없는 형편이었지만 채플린은 종종 구두를 깨끗하게 닦고 양복을 다려 입고서 배우 중개소에 나가고는 했지요.
마침내 채플린은 짐 코코니의 사랑이라는 연극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어.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배우가 될 거야. 채플린은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행복했어요. 형 시드니도 무척 기뻐하며 대사 외우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채플린은 자신이 맡은 대사를 3일 만에 다 외웠어요. 무대에 오른 채플린은 최선을 다해 연기를 했어요. 연극이 끝난 뒤 신문에 채플린의 연기를 칭찬하는 글이 실렸지요. 신인 배우 채플린이 신문파리 소년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채플린은 앞으로 크게 발전할 소질이 있다. 채플린은 공연이 끝나고 다음 출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연기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틈나는 대로 책을 읽으며 공부를 했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진정한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채플린에게 또다시 행운이 찾아왔어요. 큰 극단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채플린은 무대 위를 마음껏 누비면서 연기를 했어요. 주인공으로 뽑혀 미국에 가서 공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한 영화사에서 채플린을 불렀어요. 당신의 연기를 눈여겨보았소. 우리와 같이 영화를 찍읍시다. 영화는 아직 낯설었지만 새로운 세계의 도전장을 내밀기로 했어요. 영화 배우로 활동하던 어느 날 분장실에서 나온 채플린을 모두 보고 깔깔깔대며 웃었어요. 헐렁헐렁한 바지에 커다란 구두, 굴뚝 모자에 까만 콧수염.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지팡이를 흔드는 채플린이 너무 우스워 보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떠돌이 찰리가 탄생되었지요. 집도 직업도 없이 떠도는 가난한 떠돌이였지만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신사 찰리. 이 모습은 바로 채플린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채플린은 수없이 많은 영화에 찰리가 되어 등장했어요. 채플린은 독특한 감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배우였지요. 그리고 최고의 장면을 얻으려고 몇 번이고 촬영을 계속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감독들은 채플린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기 일쑤였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채플린은 펄펄 뛰며 더 화를 냈어요. 나도 싸구려 연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난 좀 가치 있고 그런 연기를 하고 싶다고요. 결국 채플린은 스스로 감독이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유머와 재치가 담긴 영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채플린은 인기 있는 배우이자 감독이 되었어요. 관객들은 채플린의 영화를 대단히 좋아했어요. 동료들도 채플린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자네 연기는 참 훌륭하더군. 자네 영화는 역시 달라. 채플린은요, 장난감 등이 쏟아지고 팬들의 편지가 수북하게 쌓였어요. 채플린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팬들이 몰려와 애워쌌어요. 그러나 채플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카드는 채플린이 자신의 삶을 떠돌이 찰리의 모습으로 녹여낸 영화예요. 채플린은 카드가 아니라 키드예요. 채플린은 키드에 나오는 꼬마 제키를 특별히 아꼈어요. 무용수인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춤을 추는 4살짜리 아이 제키 쿠건을 보고 이 영화를 찍을 결심을 했거든요. 채플린은 제키에게 연기를 가르쳤어요. 눈썹, 눈동자, 팔, 다리의 표정으로 말해야 한다. 채플린은 완벽한 장면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반복시켰어요. 1921년에 뉴욕에서 개봉된 키드는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키드는 병원에서 나온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부잣집 자동차 안에 버리고 가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도둑이 자동차를 훔친 뒤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나요. 떠돌이 찰리가 우연히 아기를 발견하고 데려가 보살펴 주지요. 찰리는 주전자에 우유를 넣어 아기에게 먹이고 의자에 구멍을 낸 변기를 만들며 힘겹게 아기를 키웁니다. 하지만 찰리가 아이의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이 아이를 데려가 버리지요. 눈물겨운 노력으로 찰리는 다행히 아이를 되찾게 됩니다. 키드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져 살아야 했던 채플린의 슬픔이 담겨 있어요. 엄마 아기를 부잣집 차 안에 버릴 것 같다고? 아줌마가? 그랬대요. 자기 아기를? 음. 왜? 황금광 시대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떠돌이 찰리가 끓는 물에 구두를 삶아 먹는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예요. 찰리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포크를 들고 고기를 자르듯 구두를 잘라 먹어요. 스파게티를 먹듯 구두끈을 포크로 돌돌 말아 먹고 생선살을 바르듯 구두 밑창을 발라 아주 맛있게 먹지요.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냥 웃지만은 못했어요. 굶주림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느꼈으니까요. 채플린은 웃음 속에 눈물을 넣고 눈물 속에 웃음을 넣은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채플린은 늘 완벽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주 깐깐하게 촬영을 했어요. 딱 한 번만 더! 채플린은 필름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찍었어요. 영화 서커스에서 채플린은 일주일 내내 줄타기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줄 위에 서 있는 장면을 700번 넘게 찍었어요. 사자가 등장하는 장면을 찍을 때는 아주 위험했어요. 사자 중 한 마리는 순했지만 한 마리는 제법 사나웠거든요. 그런데도 채플린은 날마다 사자 우리에 들어갔어요. 채플린은 그 장면만 200번 넘게 촬영을 했지요. 채플린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잘못된 세상을 비판하는 이야기도 영화에 담아냈어요. 모던 타임스에서 찰리는 톱니바퀴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나사못을 조여요. 병원에서 태어난 뒤 찰리는 갈 곳이 없지요. 모던 타임스는 기계 부품처럼 쓰이다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가난한 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위대한 독재자는 독일의 독재자였던 히틀러를 비판했어요. 히틀러는 큰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독재자예요. 이 영화에서 채플린은 히틀러로 분장하고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자를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후로도 채플린은 영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라임 라이트, 홍콩에서 온 백작부인 등 여러 영화를 찍어 나갔어요. 채플린은 수백 편의 영화를 남기고 1977년 12월 25일 88살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통넓은 바지에 꽉 끼는 양복 저고리, 툭하면 벗겨지는 모자에 까만 코수염, 뾰족한 신발에 지팡이를 흔들던 채플린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살아 빛나고 있어요. 채플린, 까만 코수염에 동그란 눈, 독특한 분장을 하고 지팡이를 흔들며 걷는 모습만으로도 웃음을 주었던 찰리 채플린. 채플린은 세계 영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희극 배우인 동시에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영화인이에요. 채플린은 평생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영화에 쏟아부어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어요. 자, 그럼 채플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채플린은 1889년 4월 16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런던 완전 비싼 도시잖아. 채플린의 부모는 연기하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는데
두 사람은 채플린이 아주 어렸을 때 이혼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채플린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채플린은 빈빈 보호소를 들락거려야 했어요. 그 바람에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플린은 극단에서 대본을 받았을 때 제대로 읽을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분장실에서 수많은 책을 읽으며 스스로 공부했답니다. 신문팔이, 병원 심부름꾼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던 채플린은 1903년 드디어 배우가 되는 꿈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정식으로 연극 무대에 서게 된 거예요. 엄마 근데 채플린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그 얘기는 없네요. 응, 음. 아저씨 어머니. 채플린의 첫 연극은 짐 코코니의 사랑이에요. 뒤를 이어 연극 셜록 홈즈에서 심부름꾼 빌리 역을 맡아 공연했어요. 이 역으로 20살도 되지 않은 채플린은 희극 배우로 발돋움할 수 있었어요. 채플린은 극단을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어요. 그 뒤에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극단이었던 프레드 카노 극단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여러 작품에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와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순회 공연을 다녔어요. 채플린은 점점 더 넓은 세상을 무대 삼아 자신의 연기를 펼쳐 보였지요. 1913년 채플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해예요. 연극에서 영화로 무대를 옮겼거든요. 채플린은 미국의 키스턴 영화사에서 희극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키스턴 영화사는 미국 희극 영화의 중심에 있던 큰 영화사예요. 이 영화사에서 1년에 30편이 넘는 단편 영화를 찍었어요. 제대로 된 영화를 찍고 싶었던 채플린은 직접 영화 각본을 쓰고 주연 배우와 감독까지 맡아서 장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키드, 황금광 시대의 서커스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을 선보였어요. 채플린의 인기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갔어요. 신문에는 언제나 채플린의 기사가 실렸고 캐릭터 상품도 쏟아져 나왔지요. 채플린은 직접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영화사라는 제작사를 차려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채플린은 오랫동안 최고의 인기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영화 역사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계속 쏟아냈어요. 슬픔 속에 웃음을 버무리고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풍자한 영화들은 수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지요. 채플린은 연기와 연출 외에도 여러 가지 재주를 갖고 있었어요. 틈틈이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를 스스로 익혀서 연주했고 춤도 잘 추었어요. 자신의 영화에 사용할 음악을 직접 작곡하기도 했고 영화 뉴욕의 왕에서는 악단을 직접 지휘해 영화 음악을 녹음하기도 했어요. 채플린은 1918년 영화에 같이 출연했던 여배우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유명 여배우들과 몇 번 결혼했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했지요. 하지만 50살이 넘어 만난 우나 오닐과는 죽을 때까지 잘 살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두 사람은 8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채플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침략당한 소련을 도와 전쟁에 참가해야 한다는 연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자 어떤 사람들은 채플린이 소련을 지지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어요. 채플린은 자신을 평화를 주장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지요. 영화 개봉을 위해 채플린 가족이 영국 런던으로 떠난 사이 미국에서는 채플린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했어요. 영국을 떠나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채플린은 미국에 사는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스위스에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로부터 무려 20년 뒤에야 채플린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기 위해 미국 땅을 다시 밟았어요. 채플린은 스위스에 살면서 자신의 삶과 철학을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나의 자서전이에요. 채플린은 어린 시절의 가난과 불행, 사랑과 결혼,
일가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고 용기 있게 써냈지요. 1975년에는 나라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왕실에서 기사좌기를 받기도 했어요. 1977년 크리스마스 아침, 채플린은 8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채플린이 남긴 웃음이라는 선물은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끝.